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할과 분배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는 분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뭐 몇 개 팀으로 나누는 게 바로 분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봅시다. 자, 주머니에 서로 다른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다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 그러니까는 한 개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할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지 넣지 않는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확인한 후 다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보다 더 많도록 공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풀다 보면 별거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이 시험의 특징상 수학인데 한 4줄 5줄을 넘어가잖아. 이 짜증이 나잖아. 도대체 막 뭘 하시냐. 그래 하여튼 수학은 그래. 하여튼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요. 당연히 기준이 뭐가 되겠니? 현재 빨간색 공 3개 있고 파란색 공이 3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죠?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한 개가 어떤 공이 나왔냐가 사실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기준을 당연히 뭘로 잡아야 돼? 처음에 빨간 공이 나왔느냐 파란 공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일단 기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최초에 처음 1회 빨간 공이 나왔다. 두 번째는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왔다 라고 한번 가정을 세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공이 나왔으면 빨간 공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빨간 공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간 공 내가 하나를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빨간 공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뽑는 경우 수가 3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뽑았어. 그 다음 미션이 뭐냐면 공 3개를 꺼낼 건데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파란 공이 3개만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파란 공이 2개 나오고 빨간 공이 1개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파란 공이 만약에 하나 나온다면 빨간 공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2가지 케이스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이 뭐 3개인데 모두 다 나와야 되니까 3C 3 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2개 꺼내니까 3C 3개, 그 다음에 곱하기. 빨간색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돼서 3 곱하기에서 6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에다가 2가지, 7가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빨간색을 꺼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21가지의 경우 수가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갑시다. 자,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공은 여전히 3개고요. 파란 공은 몇 개가 되니? 2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처음에 파란 공 꺼내는 것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3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니까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원으로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파란 공이 하나 빠져나가서 맥시멈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파란 공이 2개가 되고요. 빨간 공이 1개가 되는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파란색 2개는 2C2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빨간색은 3C1 3가지가 돼서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서는 9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린 1, 2번을 통해 가지고 30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어렵지는 않아요. 차라리. 왜? 내가 무언가를 좀 창의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부분은 없어.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내가 천천히 체크해 가지고 푸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579번은 별표를 좀 칩시다. 보겠습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 익혀놓으세요. 기출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배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종류는 4초 동안 울립니다. 다른 한 종류는 1초 동안에 배가 울린다라는 얘기고 벨과 벨 사이에는 1초의 신호 간격을 두겠다. 이 두 종류의 벨을 이용해서 18초짜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뭐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면 얘들아 뭔가 이렇게 4초가 울리고 나서 1초 쉬어야 돼. 그치? 예를 들면 뭐 4초, 뭐 1초 이렇게 만약 내가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4초 다음에 1초, 그 다음에 1초가 또 울리고 또 1초는 쉬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8초짜리의 배를 내가 한번 만들겠다, 신호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4초짜리를 4초로 생각하지 않고요. 4초 다음에 1초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쉬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5초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5초. 이렇게. 그 다음에 1초짜리도 마찬가지로 몇 초로 내가 잡을 거야? 1초 다음에 무조건 1초를 쉬어야 되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2초짜리로 내가 신호를 그냥 아예 4초, 1초가 아니고 5초, 2초로 내가 잡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뭘까 그러면은 4초짜리를 우리가 X개라고 한번 해보고 5초짜리를 2초짜리를 Y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5X가 되겠죠? 더하기 2Y가 되겠네요.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4초짜리와 5초짜리를 어쨌든 5초짜리와 2초짜리를 합쳐가지고 18초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거기다 뒤에다 뭘 붙였어? 1 붙였잖아. 그렇지? 그런데 다 적용이 될 건데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맨 마지막 거는 안 되겠지. 맨 마지막 거는 그냥 18초 딱 끝나면 끝나잖아. 거기는 근데 1초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1초를 붙여가지고 세트화 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보셔야 되냐? 19초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5초, 4초, 1초를 5초, 2초로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이건 뭐 이제 별거 아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X가 X가 일단은 몇 개일 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이 X, Y가 무조건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는 X를 0부터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X가 만약에 0이면 2Y가 19니까 당연히 Y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X가 0일 때는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1이야. X가 1이면 2Y가 얘가 5니까 얘가 Y는 뭐가 되면 되겠어? 그냥 7이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2일 때는 당연히 뭐 필요가 없겠죠. 짝수면은 얘가 홀수기 때문에 뭐 Y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X가 이제 뭐일 때 체크해보면 3일 때면 15니까 Y가 뭐일 때가 되겠어? 2일 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즉, 자, X가 한 번일 때 Y가 7번이면 돼요. X가 3번이면 Y가 2번이라면 문제에서 요구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이거는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그럼 뭘까? 이 문제 답은. 여기까지 했잖아, 내가 이렇게. 그럼 이 문제 답은 뭘까? 그냥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2번일까? 그러면 뭐가 있지? 배치 순서가. 그치, 순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약간 분할 개념. 그러니까는 내가 몇 개를 써야지만 일단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X 한 번 쓰고 Y 7번 쓸 거야. X 3번 쓰고 Y 몇 번 쓸 거야? 2번 쓸 거야. 이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1이고 Y가 7이라는 거는 뭐냐면 8개의 숫자를 내가 이렇게 그냥 나열할 건데 X가 한 번 들어가고 Y가 7번 들어가게 나열하는 방법을 말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8개의 자리에 X가 들어갈 한 자리만 정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8시 이래가지고 8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은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있다면 x가 1번에 오나 2번에 오나 3번에 오나 이런 거잖아. 나머지 다 누가 오면 되는 거니까 y가 와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 x가 3개고 y가 2개니까 x, y가 들어갈 자리가 모두 몇 개라고 보면 돼? 5개라고 보시면 되니까 x가 들어갈 3자리 또는 y가 들어갈 2자리 5C2나 5C3 해가지고요. 뭐 하면 됩니까? 10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총 18가지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9번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기출로 나오잖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익혀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신호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이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 1반하고 첫 번째 1반하고 2반을 배정하는 게 이게 이제 뭐 2팩입니다. 뭐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로 생각을 해서 뭐 두 개를 두 개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5반을 3대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5C3 곱하기 2C2가 되고 뭐가 없습니까? 남는 게 없잖아. 그치? 아니 똑같은 게 없잖아.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몇 가지가 되냐?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2가지고요. 20.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3개 남은 친구들은 A와 더불어서 여기에 3명이 있을 것이고 B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2명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 4명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배치해야 되겠지. 배치하는 방법은 누가 A하고 짝꿍이 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A하고 짝꿍이 될 친구는 3명 중에 1명만 뽑으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누가 B의 짝꿍이 되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B가 뭐 여기 온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거만 부전승. 그래서 부전승. 이게 바로 35니까 얘도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 10, 3, 3을 다 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80가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81 같은 문제는 그냥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이거는. 이게 분할과 분배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 색이 모두 다른 6개의 구슬을 같은 종류의 세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선생님이 이거를 다른 상자로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상자 3개.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상자 3개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상자 3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같은 상자하고 다른 상자의 차이가 뭘까? 같은 상자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세 팀으로 나눠놨어. 그치? 근데 그 세 팀들이 어느 상자에 들어가도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똑같이 생긴 상자니까. 맞지? 그런데 다른 상자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봐봐. 선생님이 4개 하나를 나눴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상자고 얘가 B 상자고 얘가 C 상자야. 얘네들이는 모두 다른 구슬 6개야. 그러니까 여기 구슬 1개하고 여기 1개가 서로 다른 상황이 되겠지. 같은 상자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하고 얘네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서로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같은 상자라면.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상자라면 이런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가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다르죠. 이게 이제 만약에 파란색이고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라면은 파란색이 B 상자에 들어가는지 C 상자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뭐 한 거니까?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세 상자라는 거는 바로 분할까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고요. 다른 상자 3개라는 거는 얘는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한 거야? 분배까지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세 팀으로 나누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뿌리기까지 해줘야 된다. 사실 이거 뿌리는 거는 뭐 3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전혀 없죠. 이거 같은, 다른
단어 2개 차이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풀 거냐라고 보면 6개를 세 팀으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정도는 뭐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6개 중에 4개고요. 2개 중에 하나고 하나 중에 하나인데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2패분의 1로 나누면 얘네 없어지고 6시 4니까 6시 2니까 뭐가 되겠어? 15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6시 3이고요. 3시 2고요. 1시 1인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20에다가 3이니까 얘는 60까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c인데 세 개가 모두 다 같죠. 2로. 그러니까 3팩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되고 3팩분의 6이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6시 2하고 똑같네요.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종류의 해상자는 그냥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90까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상자라고 하면 이렇게 세 팀을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에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3팩이 추가돼가지고 540까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도 한번 봅시다. 4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번씩 했을 때 비기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뭐 비기는 경우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가위바위보는 비기는 경우가 2가지죠. 3명 이상일 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같은 거를 내는 케이스도 비길 것이고 또 모두 다 서로 다른 3가지를 내는 경우에도 비긴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모두 같은 거를 낸다 이런 얘기야. 모두 같은 거를 내서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3가지겠지. 그쵸? 주먹, 다 같이 주먹, 다 같이 가위, 다 같이 보내야 되니까. 맞죠? 3가지밖에 안 돼. 그럼 두 번째, 가위바위보가 모두 나오는 상황이야. 그럼 가위바위보가 모두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 이거를 뭘로 인식하면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딱딱 보이면 이런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4명이잖아. 가위바위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아? 정의역이 4개야. 공역이 3개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개수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는 4명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세 팀으로 나누는 거야. 세 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2, 1, 1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세 팀을 나누고 세 팀 갖다가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가위바위보 3팩에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그럼 어쨌든 간에 뭐 할 거니까? 3개가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무언가 있을 때 나눠. 그리고 걔를 똑같이 뿌린다. 지금 함수의 개수 문제에서도 x가 뭐 5개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런데 치역이 3개가 돼야 돼. 치역이 뭐 2개가 되는, 선생님 같으면 뭐 낸다면은 치역이 2개가 되는 케이스를 a, 치역이 뭐 3개가 되는 케이스를 뭐 b, a 더하기 b 값이 얼마 이렇게 될 것 같아. 치역이 a 2개가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 2의 5제곱 빼기 2만 하면 되겠죠. 다 알지 뭔 말인지. 근데 치역이 3개가 된다, 치역이 4개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분할? 분배 개념이야. 그게 그냥 5개를 갖다가 3개라고 한다면 세 팀으로 뭐 나눈다. 뭐 3, 1, 1, 2, 1 이렇게. 그걸 갖다가 곱하기 3팩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똑같이 보여야 돼. 그래야 경우의 수가 점점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에 아닌 막무가내 문제가 있거든. 무슨 문제? 수영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뭐 누가 무조건 어디 오고 누구는 누구한테 올 수 없고 이런 식의 문제들은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영도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만약에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고 그게 답인지도 모르겠고 경우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할 분배에 관련된 이 주의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론은 4명을 갖다가 3명으로 나누니까 2, 1, 1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4C 2가 되고요. 2C 1 되고요. 1C 1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곱하기 2팩분의 1로 하면 되니까 몇 가지가 나온?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6가지를 뭐 할 거야? 6개 뿌릴 거야. 3팩으로 이렇게. 그래서 36가지가 나오니까 39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만 내가 이제 안다면은 뭐 인원이 5명이든 6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시간만 좀 뭐 할 뿐이야? 더 걸릴 뿐이고. 그리고 인원이 6명이라면은 이거 많이 나와, 이거. 분할 개수가 몇 개야? 90개야, 90개. 411, 321, 22, 90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외워놓으면 편해,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다 해놔야 되잖아, 그냥. 6명을 갖다가 세 팀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 잘 좀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83번 한번 갈게요. 자, 어느 여행 동호회 회원 6명이 4개의 수목원에 사전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각각의 수목원에 적어도 한 명의 회원이 사전답사를 가도록 6명이 다녀올 수목원을 정하는 방법은 뭐가 되냐? 이거 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6명을 몇 개 팀으로? 4개 팀으로 나눠라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 뭐 3, 1, 1, 1이 있을 것이고 2, 2, 하나가 있겠지. 그렇게 계산한 거 갖다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4팩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알아듣겠지? 뭐 또는 문제가 이제 또 여러분 입장에서 좀 복잡하게 낼 것 같으면 이렇게 낼 수 있어. 6명이 4개 수목원 중에서 3곳을 택해서 사전답사를 가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말장난 똑같은 문제야. 그럼 내가 결국에 몇 개 간다는 얘기야? 4개 중에서 3개를 택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만 추가되는 거야? 4C 3만 추가되는 거고 6명을 4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명을 몇 팀으로 나누는 거야? 3팀으로 나누는 거고. 이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게 선생님 변형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6명이 4곳에 가는 거와 6명이 4곳 중에 3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는 거하고 뭐만 바뀌는 거냐 이거지 뭐만. 6명을 3팀으로 나누는 게 바뀌는 것이고 4곳 중에 3곳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4C 3 4가지가 추가될 것이고 어차피 3팀을 3곳에 뿌리는 거는 3팩이 되는 거고.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 식의 스토리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111이 있고요. 두 번째 2211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6C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3C 1이고요. 2C 1이고요. 1C 1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3팩분의 1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6C 2가 되고요. 4C 2가 되고요. 2C 1 되고요. 1C 1 됩니다. 똑같은 게 2개나 했으니까 2팩분의 1이 2개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팩 하나 여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면은 얘는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6C2가 15니까 얘는 4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제 65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4개에 뿌려야 되니까 결국에 4팩으로 뿌려줘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계산해 보시면 1560가지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인승 자동차가 있고요. 7인승 자동차가 있습니다. A, B를 포함한 8명이라고 했고요. 나누어 타려고 한다. 이 중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고요. A, B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 B는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을 모두 차에 태우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A, B부터 뭐 태워도 상관은 없죠. 그쵸? 그럼 A, B를 태우는 방법은 뭐 당연히 2팩이겠지. 그쵸? 뭐 A가 4인승 타면 B는 뭐 7인승이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자 A, B는 2팩이다.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누구 해줘야 되겠어? 운전부터 정해야 되겠지. 그치? 운전 몇 명 가능하다고? 3명 가능합니다. 3명 가능하고요. 2 자리를 내가 배정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 이거 다 얘기했었어. 지난번에 뭐 3명 2자리든지 한 자리 차이 나면 걔는 무조건 뭐라고? 그냥 M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거 그냥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2개가 있고 3명이니까 앞에 3이 오고 그 다음에 2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3패가 똑같죠? 운전. 그러면 3패 들어가서 이제 얘가 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나머지 자릿수와 나머지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알겠지? 나머지 자릿수는 4인용 같은 경우는요, 2자리 남았습니다. 왜? A, B 중에 한 명이 탔고, 운전수가 탔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7인승 같은 경우도 2자리가, 7인승 같은 경우 5자리가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남은 자릿수야. 됐어? 남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8명에서 4명이 탔잖아. 그치? 그러니까 4명이 남아서 4명. 그럼 4명을, 여기는 2자리, 여기는 5자리. 어떻게 한번 배정해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7인승이고 얘는 4인승이라고 하면 얘네를 모두 다 여기다가 태울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한 명씩이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한 명씩은 이렇게 이렇게 3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4명을 태우는 방법은 그냥 뭐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니네 4명 그냥 다 7인승 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잠깐만요. A, B. 운전석을 제외한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그치? 차 안의 자리가 만약에 구분이 되면, 일단은 A가 타는 자리, AB가 뭐 2개다, 이거는 그냥 분할 만한 거라고 보면 돼. 어디 탈지만 그냥. 알겠지?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뭐까지 끝난 거야? 자리 배정까지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운전석을 제외한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서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 그냥 4명을 4인용에 탈 것만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7인용에 탈 걸 해놓고, 여기서 다시 뭐 해줘야 돼? 배정해줘야 돼. 그럼 4인용 같은 경우에 4인용이 4명이 배정이 되면, 운전석은 무조건 운전 타야 되니까, 나머지 3명은 뭐 할 수가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그게 3팩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 조건에 자리 배정이 선생님이 그 다음 본 거야, 지금. 정확히 뭐라 되어 있나? 자리를 구분하는지 구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죠? 일단 여기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너 2차 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어디 타는 거는 뭐 내가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얘는 4명 중에 3명. 그치? 그럼 나머지 뭐 1명 중에 1명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명 중에 2명이고요. 2명 중에 2명인데 얘하고 얘가 뭐 어쨌든 간에 2명씩만 배정해 놓은 거야. 그치? 여기 지금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어느 차 타라고 할 필요가 없죠. 3명은 그냥 무조건 7인승이고 1명은 무조건 4인승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 2명일 때는 당연히 내가 배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누구 해줘야 되고 2팩분의 1 들어가야 되고 다시 여기서 배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 2분의 1 나눠주는 거는 일단은 뭐 하는 거야? 그냥 4명을 갖다가 2명 중 나눈 것 뿐이야. 그게 여기까지지. 알아듣죠? 그러면 이제 니네 A타, 니네 B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2팩이란 얘기야. 그래서 없어지고요. 여기 이거 1이니까 얘는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배정하는 얘가 바로 몇 가지냐면 11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배정 2가지, 운전수 6가지, 나머지 11가지.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곱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32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지? 그쵸? 자, 585번. 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3개 층에서만 문이 열린다라는 거는, 얘를 다시 한번 뭘로 보자고 얘들아? 치역으로 보자는 얘기고, 6명이 엘리베이터에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의역 6명이 치역 3개로만 가야 되니까,
6명을 갖다가 세 팀으로 나누는 게 바로 4, 1, 1, 3, 2, 1, 2, 2, 2. 얘가 바로 15, 60, 15 해가지고 모두 몇 가지가 된다? 90가지가 된다. 세 부대에다가 뿌려주면 되니까 얘가 이제 3팩이 되겠죠. 그래서 96에 540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세계층에서만 내린다. 그건 당연히 치역이 3개고 정역이 많은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뭐야 얘들아? 한 명씩만 내리는데 5명이 내리는데 내릴 곳이 8군데야. 상황 알겠지? 그거는 빈의자 문제로 해결해 버리면 편하고, 5명이 의자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3개 깔아놓고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5명 안 되겠다. 4명이 8자리에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크기가 100메가, 150, 200, 250, 400인 5종류의 파일이 있습니다. 최대 1기가 1024인 거는 여기 써있기도 하네요. 알고 있죠? 저장할 수 있는 3개의 같은 종류의 USB에 이 5개의 파일을 나누어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크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쭉 더해보면 얘들아 1100 메가바이트야. 1100이기 때문에 하나가 1기가가 1024니까 한 개에 다 몰아넣을 수는 없지. 그치?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에 나누어 넣든지, 또는 3개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3개에 나누어 넣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같은 종류의 USB니까 뭐가 필요 없어? 분할은 필요 없는 거야.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다른 종류가 들어가 버리면 2개로 나누는 거는 2팩을 곱해주면 되고, 그 가지수에다가 3개로 나눈 거는 3팩을 곱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2개 나누기야. 2개 나누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있게 5개니까 4, 1이 있고요, 3, 2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4, 1이라는 이 친구는 5C 4 곱하기 1C 1이니까 5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C 3에다가 2C 2니까 얘는 10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개로 나누는 거는 3, 1, 1이 있고요, 2, 2, 1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5C 3, 2C 1, 1C 1인데 이거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나눠줘야 되겠지? 2팩분의 1 하시면 얘네 없어지고 10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C2, 3C2, 1C1 2팩분의 1. 그러면 얘네 5, 3 뭐가 되겠어?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에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같은이 아니고 다른 USB가 나오면 얘네가 15가지 곱하기 2팩 해서 30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25가지 곱하기는 3팩 하니까 얼마가 되니? 150가지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은 180가지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했던 이런 패턴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어. 그리고 도형 문제, 선생님이 앞에서 해줬던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오히려 뭐가 더 문제야? 뭐가, 이런 거. 아, 여기 아니었구나. 여기 앞에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해야 돼?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 그리고 뭐 어떻게 조건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하여튼 그날 열심히 하여튼 풀어야 되고, 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라고 해도 내 눈에는 공식이 있어 보여서 풀어내야 되고, 특히 그 원 8개 찍히는 거, 원 12개 찍히는 거, 예각삼각형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변하고 뭐 고교되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고. 그런 것조차가 가서 하지, 뭐, 그냥 풀 수만 있으면 되지,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100점을 목표로 한 친구들,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경우의 수에서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공식화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함수계수 문제 같은 것도 공식화가 되지가 않잖아. 주어진 조건 따라 뭐 하니까? 달라지니까. 대소관계가 달라지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